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사상체계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체계의 제1덕목은 정의입니다. 요즘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 정의를 자주 말합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 사회에는 불의가 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개인이나 집단, 사회에 대해 비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어떻게 했는가? 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선반위나 액자에 넣어두는 보기 좋은 글귀도 아니고 유리병에 담아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의는 장작에 붙은 불처럼 몸에 새겨지는 사고방식이며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정의는 살아있고 숨쉬는 것이며 병든 세상을 바꾸고 싶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정의는 그래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던 5월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하고 만일 우리가 모두 매일 5분씩이라도 명상을 하며 산다면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았나 반성하며 산다면 세상은 훨씬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로 오후 늦게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태안화력과 대산공단 등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충청남도가 서부권 공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실상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제도가 미비해 대전에서만 연간 450여 명의 청소년이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상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바다 수영을 한 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해안가에서 멸종위기 돌고래인 상괭이 사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다양한 직업에서 금요의 벽이 많이 허물어졌다고는 하지만 뱃사람 하면 여전히 남성을 떠올리실 겁니다. 100톤이 넘는 배를 거뜬히 모는 여성 항해사와 기관사가 화제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가 들어설 천안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송민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 기자, 이 최근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렇죠. 대전의 한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죠. 네네. 특히 이 가해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이어서 더 충격이 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전대학교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작성자는 이 학교 한의학과 남학생 4명이 이 노골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에 따르면 해당 남학생들은 이 수업 중에 다른 여학생을 지목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요. 아니면 평소에도 노골적으로 음담패설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만 5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는 교수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앞으로 한의사가 될 학생들이 신체 특정 부위에 침을 놔주겠다. 이렇게 의료도구를 소재로 한 성희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예비 의료인들의 그릇된 성인식. 예, 이 집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교 측 대응은 나왔습니까? 예, 반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해당 학교 학생들은 이 자신들도 이 같은 삐뚤어진 성의식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이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을 언어 성폭력으로 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진상 파악을 한 뒤에 징계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경찰도 사건 경위와 피해자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이 최근 예비교사와 의료인 등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언어 성희롱 사건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계속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엔 정말 확실한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쩌면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냥 방치되는 학생들이 상당수라고요. 네, 이 지역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 꿈드림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이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정고시나 자립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를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 대전의 학업 중단 학생 940여 명 가운데 500명 정도만, 절반 정도죠. 예. 이 교육청에서 대전시 꿈드림으로 인계가 됐고요. 지난해에도 1000여 명 가운데 560명 정도만 꿈드림으로 이렇게 인계가 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대전에서만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적게는 1000명, 많게는 1600명 정도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450명 정도는 학교 밖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둘 수는 있는데 이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당연히 사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이유가 조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학업 중단 학생 대다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데요. 네. 이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때 지원기관에 연계가 되려면 이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이 이 같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지 않아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겁니다. 네. 이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전의 기회마저 잃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그런 꼼꼼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회 보장이나 국가 교육 시스템이 이런 부분까지 케어하지 못하면 사실 복지국가라는 구호는 허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관계 당국자들 또 정치인들 이들의 아픔을 공감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한 농촌 마을이 마을 바로 뒷산에 채석장 건설을 둘러싸고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하다는데 어느 마을 이야기인가요? 네, 이 한 8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공주시 장안면 내문리 이야기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마을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이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이 한복 차림에 붉은 칠을 한 허수아비가 을슨연스럽게 이렇게 쭉 줄지어서 서 있고요. 네. 반대 현수막도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이 바로 마을 뒷산에 화강암 채석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마을이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요. 이 주민들은 가뜩이나 노인이 많은 마을에 산을 깨기 위해서 폭약을 사용해서 폭탄을 터뜨리면 소음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 채석장 건설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채석장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는 불과 1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여기다가 화물차가 지나는 채석장 진출입로가 이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서면서 이 마을이 둘로 쪼개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이 업체 측도 입장이 있을 텐데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나요? 네, 업체 측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이 주민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 정도 피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업체 측이 전체 부지 55만 제곱미터 가운데 9만 9천 제곱미터만 허가 신청을 하면서 이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10만 제곱미터에는 조금 못 미쳐서요. 예. 이 주민 공청회나 수렴 절차는 생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요. 공주시는 그제서야 공고를 내고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이 조용하고 평화롭던 마을이 반쪽 나고 폭약 소리와 먼지로 뒤덮이지 않을까 이 주민들의 잠 못 이루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 걱정이 참 크겠네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이 있었나요? 네, 어젯밤에는 비교적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송민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25곳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대전시 내 중소기업은 대전시 수출지원 관리 시스템 또는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가 남을 경우 최고 1,300만 원까지 보상받으며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번 주부터 역사와 과학, 야경 등 9개 테마를 담은 25개 코스의 시티 투어를 휴일 없이 운영합니다. 대전 시티 투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충남 도계와 당진 땅 수호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당진 터미널 광장에서 충남 도민과 당진 시민이 함께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전 유성구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 공동체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늘부터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편한 교복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개인이나 팀 단위로 편한 교복을 디자인해 세종교육청 교육복지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4일간 을지 태극 연습이 실시됩니다. 기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서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을 떼어내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 연습과 연계한 민간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습 모델로 국가 총력전 차원 전시 대비 연습과 대형 복합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 훈련이 진행됩니다. 공주시가 8월 지역 화폐인 공주페이 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에 돌입했습니다. 공주페이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바로 충전하고 결제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으로 대규모 점포와 유흥업소를 제외한 공주시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 세종, 충남 전역에 새벽부터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청양 정산이 22.5mm로 가장 많고 부여 21, 서천 충장대 20.5, 논산 16, 대전 10, 천안 8mm 등입니다.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로 비는 오늘 오후에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세종, 천안 22도 등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전지방기상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곳곳에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는 31일은 바다의 날, 다음 달 6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KBS 대전방송 총국은 지난주 9시 뉴스 시간에 6번에 걸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실태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해법 등을 모색하는 기획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를 담당한 KBS 대전 보도국 황정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3.1절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집 명예의 그늘 큰 상 수상했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네, 그렇죠. 이 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지나 이제 플라스틱 시대라는 말까지 있죠? 네, 그렇죠. 철은 그 모든 산업에 필수적이어서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 생산량이 철을 넘어서면서요, 플라스틱 시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철과 달리 플라스틱은 전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분해에요. 빠르면 100년, 길게는 500년 정도 걸리는 것도 있어서요. 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섬 또 해변 뭐 여러 군데 다녀온 것 같은데 실태가 좀 어떻든가요? 네, 저희가 이번 취재를 위해서 얼마 전 충남 서해 한 유인도에 다녀왔는데요. 네.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 거는 그 섬 주민분들이 이제 관광객들 안 온다고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쓰레기 문제가 부각되면.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도 그 섬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저희가 찾아간 섬은 상당히 좀 심각했습니다. 길이가 1m에서 2m, 또 부피는 그 어른 덩치만한 스티로폼이 해변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는데요. 네. 보면 양식장이나 어선에서 떨어져 나온 스티로폼 부표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그 공룡알 같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표 수십 개가 해안을 뒤덮고 있었고요. 네. 또 바위 틈에도 잔뜩 박혀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전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국내에서 이제 발생한 쓰레기뿐만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온 쓰레기도 심각했는데요. 네. 뭐 페트병, 풍선, 과자 봉지 등 그 중국어 라벨이 잔뜩 붙은 쓰레기도 해변에 가득해서요. 마치 무슨 폐기물 처리장 같았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은요, 파도에 서로 부딪히고 또 햇빛에 분해되면서 잘게 부서지는데요. 마치 눈이 온 것처럼 곳곳에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예. 중국에서 미세먼지만 오는 게 아니군요. 이런 플라스틱은 결국 바닷물이나 해변에 섞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잘게 부서지는 거예요. 이제 뭐 네. 햇빛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던데요. 햇볕에 분해되고 해서 잘게 부서지는데요. 이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잘 안 보이는 것뿐이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협조를 얻어서요. 해변에서 플라스틱 검출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그 가로 세로 50cm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지름 5mm의 체에 통과시켜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방석 하나 크기 정도의 작은 면적에서요. 경질 플라스틱이나 노끈,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 조각이 무려 110개나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지름이 5mm 이상 되는 제법 큰 것들이고요. 그 5mm 미만 되는 그 아주 작은 것들은 채를 빠져나가서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수백 배, 그러니까 한 수만 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바닷가 모래에 모래와 조개 껍질 가루 뭐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플라스틱도 조각조각 나와서 같이 섞여 있는 거군요. 네, 엄청납니다. 그 양이. 예. 이게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이게 뭐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라면 이제 해법도 좀 간단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문제는 아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광범위하게 플라스틱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해양과학기술원이 전국 해변 20곳에서 플라스틱 검출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1mm에서 5mm 크기의 플라스틱이 그 전북 부안 모항 해변에서는 14,000개가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곳이고요. 네. 또 보령 우리 지역이죠. 보령 무창포에서는 2,100개. 예. 태안 백리포에서는 590개가 나왔고요. 남해와 동해 지역 해변에서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예. 이렇게 오염이 심한데 그 속에 사는 이 생물들이 멀쩡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 해변이 오염돼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바다도 심각하게 오염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오염이 심한데 그 속에 사는 생물들이 멀쩡할 리가 없겠죠. 예. 역시 그 해양과학기술원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한국인이 가장 많이 그 즐겨 먹는 조개류 4가지가 있습니다. 가리비, 담치, 굴, 또 네. 이런 그 조개류들을 좀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그 바지락에서는 100g당 미세 플라스틱이 34개. 네. 그 담치, 저희가 주로 홍합이라고 하죠. 그 담치에서는 12개, 가리비에서는 8개, 굴에서는 7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그 한국인의 조개류 섭취량을 좀 감안해서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성인 한 명이 1년에요. 조개류를 통해서 먹는 미세 플라스틱만 연평균 212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사람 몸에도 이젠 들어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게 조개류만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람 몸에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바닷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물도 아주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서천에 있죠.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금강수계에서요. 물고기를 잡아 조사했더니 네. 모든 시류에서 2종류에서 5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네. 또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뭐 이런 물고기 또 조개류뿐만이 아니고요. 수돗물 또 샘물 또 그 천일염에서도 검출되고 있어서요. 네. 어떠한 먹거리도 요즘 플라스틱에서 자유롭지 않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샘물에서까지 나온다면 지하수도 오염이 돼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그건 또 토양이 오염돼 있는 거고. 네. 예.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이 실제 생물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하게 진행되지는 않아서요. 딱 이렇다 뭐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만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요. 인체와 비슷한 기관을 가진 제브라피쉬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연구진은 그 나노 크기의 초미세 플라스틱을 제브라피쉬에 투입을 좀 해봤습니다. 제브라피쉬가 열대어 종류죠. 그렇죠. 예. 예. 몸속에 들어온 플라스틱은요, 즉시 신경이나 각종 기관에 흡수가 됐습니다. 또 이런 플라스틱은 그 세포를 훼손하고요. 네. 또 카드미움 같은 그 중금속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몸에 들어온 그 뭐 환경 오염 물질의 독성도 증폭시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런 점을 미뤄볼 때요. 뭐 이런 그 열대어 같은 제브라피쉬뿐만이 아니고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도 충분히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게 그 연구진의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장에 들어왔다가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신경에까지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일단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일단 장으로 들어오면 배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이 초미세 플라스틱은 나노 크기라서요. 네. 일단 장에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그 안에 세포까지 침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 이 해산물 즐겨 먹는 분들 많은데 이 소식 듣고 좀 꺼림칙해 하시는 분들 많아지겠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해산물 좋아하는데요. 일단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연구진한테 물어봤는데요. 일단 어패류를 먹을 때 네. 주로 이제 그 장기에 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의 이동 경로인 내장은 좀 제거하고 먹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얘기를 하셨고요. 네. 또 어떤 과학자들은 소화기를 통해 들어오는 플라스틱은 다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큰 걱정할 거 없고 네. 그 진짜 위협은 아주 나노 크기의 초미세 플라스틱이다. 이게 진짜 위협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네. 약간은 아직 좀 정립이 안 돼 있고 혼란스러운 건 좀 사실입니다. 예. 사실 초미세 플라스틱도 일반 플라스틱이 이렇게 쪼개져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문제는 문제겠죠. 예. 예. 플라스틱을 빨리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 이 플라스틱 재활용도 잘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재활용 문제 다루기 전에 그 사용량을 좀 한번 따져보면 좋겠는데요. 혹시 네. 그 앵커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플라스틱 사용량 대략 얼마나 좀 될 것 같습니까? 순위로 봤을 때요. 뭐 세계 상위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유럽 플라스틱 고무 생산자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 세계 주요 63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을 조사했는데요. 네. 벨기에 또 대만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였습니다. 네. 그 1인당 연간 사용량이 무려 132kg에 달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플라스틱 소비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이 쓰면서도 재활용은 제대로 안 한다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가정에서 하루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하루입니다. 하루에 4,600톤이고요. 이 가운데 27%만 또 분리 배출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종량제 봉투와 뒤섞여서 매립장으로 그냥 일반 쓰레기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예. 또 분리 배출되는 것도요.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요. 다시 30% 정도는 버려진다고 합니다. 예. 매주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데 매주 플라스틱이 산더미처럼 쌓이던군요. 네. 예. 이 재활용만 제대로 해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취재를 하며 플라스틱 쓰레기 선별시설에 다녀왔는데요. 페트병이나 비닐 할 거 없이 이물질이 많이 묻어서 버려지는 게 수두룩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페트병에 담배꽁초나 남은 음료가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되고요. 또 비닐이나 스티로폼도 음식물 같은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품의 질이 떨어지고 선별 작업도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할 때는요. 이물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말린 뒤 배출하는 게 좋고요. 네. 더 철저하게 한다면 페트병 같은 경우는 본체와 라벨, 뚜껑 모두 재질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내놓으면 재활용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의 조금 더 수고로움이 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재활용도 좋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안 쓰거나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불편함인데요. 이걸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 환경으로 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겠다 이런 분들이 요즘 늘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네. 이렇게 플라스틱을 쓰지 않거나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걸 만들지 않는 거를 플라스틱 제로, 또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데요. 대전에도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윤종남 씨라고 그 자녀 둘을 키우는 가정주부가 있으세요. 네. 이분은 온 가족이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신답니다.
네. 그 칫솔에 모는 뭐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이지만요. 그 손잡이가 나무라서요. 네. 다 쓴 다음에 머리 부분만 잘라내고 땅에 묻으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칫솔도 있군요. 네. 예. 천연수세미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보통 쓰는 게 이제 섬유로 된 수세미인데 설거지할 때마다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만난 그 손을영 씨는요, 원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듣고 2년 전부터 천연 수세미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매장에 가면 뭐 몇천 원 정도 쉽게 살 수가 있는데요. 그 작은 크기로 잘라서 쓰는데 쓴 다음에 물기를 꼭 짜서 말려놓으면 보통 한 조각에 2달 정도 쓴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좀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예, 황 기자 시간이 다 됐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환경도 좋아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과학계에서도 일단 이제 해법은 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과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해법도 분명히 과학계가 찾을 것이고요. 네. 그 앞으로 이제 그 경제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좀 그 관건인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개개인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성을 좀 알고서 이런 네.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도 과학적인 해법 찾는데 그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R&D 투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겠습니다. 예, KBS 대전 보도국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실태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해법 등을 집중 취재한 황정환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대전 홍도 과선교 지하화 공사 허우적 이란 타이틀로 대전 홍도 과선교 지하화 공사가 공익과 사익의 상충으로 지연되면서 사회적 비용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일보는 대덕특구 이상 흔들, 중도일보는 내포혁신도시 지정, 충남이 움직인다. 금강일보는 내리사랑에 밀린 치사랑의 탄식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